지금부터 K컬처밸리 기본협약 체결 일정 관련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K컬처밸리의 핵심 사업인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 그렇게 지금 협상 연장이 필요한지 불가피했는지를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지난 10월 아마 세계 최고라고 자고 합니다.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 함께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시작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시다시피 오는 2월 20일에 기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좀 난관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레나 컨소시엄은 지금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구조물에 관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구조물을 아레나 측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약 700여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구조물을 인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수물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대로 원형 그대로, 즉 그 구조물의 설계도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레나 측에서는 국제 수준의 정밀한 안전 점검을 거친 후에 인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아레나 사업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의 구조물의 원형을 활용한 아레나 건설만이 아니라 아레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째로 아레나의 당초 CJ가 설계한 것은 2만석 규모의 아레나입니다. 그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할 여지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콜드플레이라든가 유수의 그런 공연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2만석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 경기도 측에서 아레나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레나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레나 건물만이 아니라 아레나를 둘러싼 좀 공공시설 지원을 확충해달라는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이쪽 아레나와의 이어지는 킨텍스역에서부터 아레나 건물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그리고 보행 광장,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그리고 이쪽 아레나 시설과 관련된 차폐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레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협약에 담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돈이 2, 30억 규모가 아닙니다. 거의 110억으로 하면 1000억대도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본 협약에 넣으려면 도와 GH 그리고 고양시 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로 라이브네이션 측에서는 아레나가 완공 전이라도 여기 T2 부진에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임시 야외 공연장을 가설을 해서 대형 공연 열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사업 의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런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판단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공연장 설치와 관련돼서는 인허가 특권자인 고양시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기본 협약에 담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안전점검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자라는 주장, 다른 측면에서는 아레나 건설의 사업 가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저희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은 당초는 26년 2월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밀안전 점검이 연장이 되면서 또 협정이 추가되면서 협정 사항이 추가가 되면서
2026년 올해 연말 돼서야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만 9개월 정도가 지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내린 이 결정은 단순하게 일정을 지연하거나 사업이 지연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아레나 건설 영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이 더 크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을 빨리 달성하고 좀 욕심을 내서만 갈 것이 아니라 사업을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된 인사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장항지구의 계획은 이미 35년 전에 경기도에서 세워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만 평이 넘던 사업 단위 용지들을 다 쪼개서 K컬처밸리, 영상밸리, 그다음 테크노밸리 등 여러 단위로 쪼개고 그것에 기반한 입주시설로 해서 약 10,000세대의 아파트들이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는 계획들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민간 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특히 K컬처밸리와 관련된 10만 평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0년 임차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차례 공모가 있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CJ가 그 일을 자임하고 경기도가 계약했었습니다. 그 계약이 24년 6월에 깨졌습니다. 그 깨진 과정에서 제가 다시 복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민간 공모를 2차로 실시해서 이번에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라고 하는 그 세계적 공연사 미국 기업이죠. 라이브네이션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만 남은 단독 입찰 대상이 되었고 그 MOU가 체결되었고 작년에 올 2월 20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된 우리 김성중 부지사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9개월간 연기되는 내용이 올 초에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경기도가 2월 20일 이전에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대표님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왜 사업이 연기되었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리를 오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음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가 이 상황과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제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경기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두해 준비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긴 시간에 준비했던 사업들인데 결국 안전진단의 문제가 핵심일 텐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9개월간 본계약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원성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정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라이브네이션 대표님 와 계십니다. 민간 업체이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참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리된 느낌입니다. 주민들이 의리된 느낌입니다. 정말 기대가 컸고 정말 30년 수건 사업을 이제는 거의 본계약을 앞두고 이제 곧 봄이면 공사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 좀 미뤄진 것이죠. 대표님 여러 가지 말씀 이따 주실 텐데 여기에 입주하는 아레나의 경영권을 가지고 계실 라이브네이션이 이제 개발하신 분일 텐데 주민들의 협조 그리고 고양시의 협조, 경기도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레나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계적 아레나들 대부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의 기반 사업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숙박이라든지 먹거리, 관광 인프라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교통 인프라가 받쳐줘야만 그 아레나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를 가지고 경기도가 국가가 예산도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려고 굳게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지자체나 국가가 갖고 있는 계획의 차질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실망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으로서 영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의 성공이 라이브네이션의 성공이 아니라 이곳 일산 고향 장안들판에 경기도 서북부에서 가장 흡사하게 같은 땅을 경기도가 50년 동안 임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걸었던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라이브네이션에서는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개하기 조금 늦어집니다만 안전진단 중요하죠. 세계적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레나뿐만 아니라 부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라이브네이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기도도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고향 시민들의 이 염원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가졌던 이 염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주체들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민간사업 주체가 되실 준비를 하고 있는 라이브네이션의 모든 임직원들께서 이러한 염원들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 올해 안에 이 본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나 고양시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문화지역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누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주체들께서 경기도 고양시 라이브네이션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지방의원과 저 같은 정치인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리고 제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K컬처밸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우선 오랫동안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앞서 부지사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일정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라이브네이션과 9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기본협약 체결 기한은 26년 2월이었습니다. 이것이 26년 12월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사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정의 조정은 사업의 실패나 지연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1등 글로벌 공연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제대로 된 계약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라이브네이션 한국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우산 협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우리 고양시를 얼마나 중요한 사업 후보지로 고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아레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안전입니다. 이번 사업의 파트너인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신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만큼 투자 결정을 위한 안전 기준이 타협하기 어려울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조물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것을 저희가 계획하였으나 건물뿐 아니라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한 수준의 점검을 진행하기로 협상 중에 결정하였습니다.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LNC 측의 요구에 따른 점검 범위를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8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빨리 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걷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을 조금 늘려보는 시간을 갖자였습니다.
공연장이 생기면 기대되는 부분도 크지만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이 복잡해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주관하고 고양시와 GH가 협의하여 GTX 킨텍스역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안전보행로 등 대규모 인파를 대비한 공공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꼼꼼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협상 조건과 연계되다 보니 협약 체결이 12월로 그리고 아레나 공사 재개가 내년 상반기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 아주 치열하고 세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오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세부적 협상 내용은 글로벌 투자자의 경영 전략이나 영업 비밀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모든 것이 공개될 경우 자칫 투자 유치를 위한 틀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시원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침묵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감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은 뒤에 여러분께 당당하게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시게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레나가 다 지어지는 2030년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라이브 네이션이 사업 의지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까도 오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적인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협상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가 라이브 네이션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2027년부터 프리 아레나를 통해 세계적인 공연을 시작해 보겠다는 계획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그 전부터 고양시는 이미 K-POP 문화의 중심지로 들썩이게 될 것으로 저희 협상 실무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이 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경기도와 고양시, GH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은 현재 원팀이 되어 27년 프리 아레나의 함성을 시작으로 2030년 최고의 아레나를 여러분께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의 협상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장 하나를 짓는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 K-POP 팬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K-POP의 성지로 고양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조금 늦어지는 몇 개월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안전하고 멋진 문화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값진 투자의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 네이션 한국 대표님의 프리 아레나 계획과 LNC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는 사실 여기 주민분들도 계시고 지역분들도 계신데 고양시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그 서울시의 공연장 부족 사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연장 부족은 K-POP을 떠나서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4년 전부터 이 공연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로 대형 해외 유명 가수 및 국내 가수의 공연을 처음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등등 또 블랙핑크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해외 유명 가수의 공연으로 고양 종합운동장 및 킨텍스를 자주 사용함으로 해서 그 마케팅 효과로 블랙핑크 또 올해 이제 발표를 했지만 4월달에 BTS까지 고양시가 어디야 이게 아니라 이제 많은 젊은 관객들이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고양시로 저희 회사 및
다른 기획사까지 해서 한 150만 명 정도가 티켓을 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나름 크게 일조를 했다는 그런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의 고양시의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 및 문화 컬처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고양 아레나의 우선 협상자로 진행되기 전부터 저희는 고양 종합운동장 저희가 주로 5만석 이상짜리를 이제 공연을 유치하고 있고요. 킨텍스에서 현재 이제 임시적으로 여기다 이제 의자까지 세워가면서 15,000에서 25,000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고, 여기 바로 주차장에 보시면 저희가 2년 전부터 워터밤이라고 저희가 투자하는 공동 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페스티벌 3일 동안 작년에도 여기 주민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25,000씩 해서 75,000명 젊은이들이 왔다 가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공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짓고 계시고 그래서 땅도 좁아져서,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어차피 이제 아레나는 건설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친환경으로 임시로 금방 뚝딱뚝딱 토지만 정리되면 지을 수 있는 임시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가 토론토에, 이것도 라이브네이션이 임시로 한 거고요. 여기 블랙핑크 공연대입니다. 제가 직접 갔었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요. 여기는 이전에 버려진 공항이었어요. 군 공항.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고, 요거는 요 공법이 저게 좀 임시로 세울 수 있는 스탠드거든요. 이게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프랑스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하나도 새로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임시 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비치 발리볼 만석짜리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요거는 저희 바로 뒤에서 작년에 워터밤 때 저기 보시면 저기 스탠드 있고 저기 VIP 데크 있고 무대 있고, 요게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요 그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 모자라서. 여기는 저 한주천 해갖고 저희가 한번 이제 그려본 거고요. 하나의 예식으로. 그래서 지금 T2 자녀 부지에 GTS 쪽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약 2만에서 25,000 또 그 이상으로 페스티벌 및 야외 행사, 그 다음에 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임시 공연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적극 제안해 드렸던 부분이라는 걸 설명해 드림으로써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에 따라서 경기도 고양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아레나가 저희 집 거실에서 보이는 먼시티 주민입니다. 그 말씀 전에 여기 한번 오늘이 주민 간담회인데 부시장님, 국회의원님, 여기 또 관계자들 지금 주민이 몇 명 와 있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주민 간담회를 합니까? 저도 운동하다가 아이들이 어머니 지금 주민 간담회 한다는데 어머니라도 가서 한 자리라도 좀 채워주세요 해서 부지런히 운동하다 말고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민 간담회입니까? 최소한 주민들이 여기 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연기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주민 간담회를 해요? 그냥 광고에 올리거나 유튜브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주민이 없는 주민 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일 CJ가 됐다면 그때는 이미 철골이 지금 17%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연기되는 이유가 주차장과 안전점검이라고 한다면 그럼 CJ가 됐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죠? 지금 그런 논리라면 CJ가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근데 아이쿠나 이거 뭐 집안이 어떻고 뭐가 하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건 말이 지금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 CJ가 그 아레나를 할 때 분명히 주차장까지 다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주차장 문제, 집안 문제 하면서 또 6개월을 미룹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계현 그 국회의원님,
마음이 무겁다고요? 저희는 무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매일같이 제가 입주해서 6년을 보는데 매일같이 철골이 시뻘겋게 녹슬어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부시장님 저희가 얘기했죠. 저거 지금 철골이 녹슬어가는데 저 안전점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약과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지금 안전점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뭐예요? 주차장 문제나 안전점검 때문에 다시 미룬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아까 고양시 어느 분 오셨는데요. 시장님 뵐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이 주민간담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 서울시 고양시에서 오신 분들 많은데 아레나가 완성이 되면 20만짜리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매일같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몇 회를 일자리 창출과 뭐를 위해서 지금 출장을 하시는데 과연 30몇 회 출장과 아레나 하나 완성해서 하는 20만짜리 일자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시장님이 열심히 뛰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공무원이에요. 시장님, 부시장님, 부지사님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간담회를 하시면서 나는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만일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경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동환 시장이 된다는 보장 없죠? 없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물론 민주당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4명이나 배출하니 고양시에서 민주당은 뭐하고 국민의힘은 그 시당은 뭐하고 그럴 때 과연 지금 하신 분들은 떨어지면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는 거기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아까 어느 분이 괜찮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그거 확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획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월에 그랬죠. 부 시장님 그거 로드맵을 말씀하시고 문서로 좀 확약을 좀 해주십시오. 최소한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유동이 오더라도 문서로 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만일 경기도시에서 떨어져, 고양시장 떨어져, 그리고 저기 공무원들 많이 바뀌어. 나 몰라요. 전임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공무원의 생태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지금 설득력은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시장님 뭐 하세요? 제가 경기도 지사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주민자치할 때, 장학일동 주민자치할 때 시장님 저랑 머리를 깎든지 삭발을 하든지 아니면 단자동성을 해서라도 1대1로 만나시고 같이 제가 동조를 할게요. 할머니지만 같이 동조하면서 의지를 좀 보이세요. 그랬더니 출장 가시면서 우리 고양시 부시장인가? 그분이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려보니까 철골은 아주 그냥 시뻘개요.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공무원들 진짜 못됐다. 이 사람들 정말 월급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아파트 안 짓는다는 건 저희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고 지사님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문서로 각서를 쓰고 이런 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오늘 PPT 자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일정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록입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주민 대표하고 앉아서 아파트 안 짓겠다, 일정은 이렇게 하겠다,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때도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다 지금 안전점검 들어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 말씀드릴게요. 자꾸 문서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 자체가 다 기록입니다. 여기 도의원님 두 분 와 계시지만 도의회에 보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민 없는 간담회 말씀하시죠. 충분히 저희 수긍합니다.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컬처밸리 관련된 TF에서 최종적으로 협상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일정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오전에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뭐 3-4일 있다가 주민 또 간담회 하는 건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하게 됐고 다만 보완책으로 오늘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유튜브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내용 다 유튜브에 기록이 돼서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만 좀 이해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CJ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CJ가 공사 계속했으면 자기가 설계한 구조물이니까 공사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든 CJ는 협상 대상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다른 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그 구조물을 700여 억 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건 살 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잖아요. 이 물건이 반듯한지 어디 흠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이브네이션 입장은 그 원칙인 겁니다. 700여 원에 이르는 구조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 CJ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육교 말씀을 주셨는데 종전에 CJ와 맺은 협정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보행육교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CJ가 만약 그걸 계속 공사를 했다면 주차장과 보행광장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또 경기도와 또 난관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1, 20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차장 뭐 2, 300대 가지고 안 되거든요. 더 대규모 공연 버스를 포함해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돈을 댈 겁니까? 그거 가지고 분명히 어려운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미리 좀 협정에 담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전에 없었던 주차장이라든가 보행광장, 보행육교 이런 공공시설 그거는 당연히 여기 고양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약 민선 9기 때 다음 이제 6월 3일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에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분명히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했고 오늘 언론 브리핑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여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도의원 이경혜입니다. 우선 여기 오신 고양 시민 여러분들께 함께 경기도에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의원들과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이지만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양시에 지역을 두고 있는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오전에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료를 보내달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끊임없이 제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오전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현안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이 아니라 오후 6시 11분에 이메일로 저한테 발송을 하셨고 그리고 카톡방이었나 문자였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메일 보냈습니다가 저에게 준 마지막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니 내일 아침에 당장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 5시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이거는 주민 통보회를 하는 겁니다. 도의원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금요일 오후 5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퇴근하기도 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루 만에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했다 한들 지금 시급을 다퉜으면은 이 일정을 가지고 회의를 월요일 날 하셨다고 했으면 적어도 2, 3일 전에는 통보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주민 설명회를 하실 거였으면 주말에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정 취소하시고 주말에 주민들 다 오실 수 있는 시간에 하셔야 한다.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할 거라면 주말에 모여서 다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주말에 한 번 더 하겠느냐 고민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그럼 오늘 유튜브 영상 중계라도 해서 시민들께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온 것이 오늘 결정적으로 하루만 하고 영상 중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원과 고향 시민들께 주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송구하기도 하고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CJ가 이 일을 해왔을 때도 저는 어떻게든 경기도가 풀어보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는 노력으로 응원하고 같이 지지를 표하면서 왔는데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3가지만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안전점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도표에도 나왔겠지만 2025년 10월에 협약들 몇 개로 하고 난 이후에 11월부터 안전점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다시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사 결정을 듣는 데까지 2달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사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을 늦게 해줄까요? 안전진단에 대한 요구를 그러면 경기도가 빨리빨리 그 결정을 달라고 요구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확대하든지 범위를 넓히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일조차도 지금에 와서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아까 이규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파는데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맞고 그 물건을 사서 쓸 사람이 충분히 그 가치를 느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네이션에 줘야 할 것들도 충분히 줘야 하고 그들의 수익도 보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죠. 협약인지 협상인지 이게 갑과 을의 관계로 무조건 세계 1위가 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이 경기도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에 고향 시민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3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투트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것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은 점검대로 국가 기준에 맞게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고 협약은 체결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패스트트랙 요청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리고 야외 공연장을 운영하시겠다고 2027년부터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셔서 수익 벌어주셔야죠. 수익이 있어야 라이브네이션도 이 일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실 거고 함께 갈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야외 공연장 만드셔서 충분히 공연하시는 걸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 대신에 본 계약을 정확하게 하셔서 준공일정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 준공일정 못 맞췄을 때 지체상금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물가 상승에 대비한 건설 비용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라이브네이션이 다 책임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네이션이 들어오는 걸 고향 시민들은 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시민들에게 앞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제대로 해주시길 원하고요. 그 소통의 창구를 도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하부의 협약도 마찬가지고 고향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분기별로 또는 뭐 2개월 단위든 진행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브네이션이 얼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1위가 어느 날 야외 공연장에서만 공연하다가 그냥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이 반드시 공연장 끝까지 준공한다는 것에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일어나는 그 초과 조치에 대한 것들도 협약서안에 다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기도의원 오준환입니다. 아까 인사드렸고요. 저는 상임위 현재 이 라이브 네이션과 지금 경기도가 협상 중인 현재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아까 소통을 하고 계시다 도의원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경기도에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려왔고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보고서는 받았는데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9시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상임위 위원이라 저한테는 타 상임위 의원님들보다 훨씬 빨리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9시에 듣고 10시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부도지사님 저하고 악수하시면서 왜 그거를 먼저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이게 저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는데 부지사님은 왜 그걸 괜히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을 제가 알리기 전에 직접 집행부에서 먼저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핀잔을 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 모든 지금 경기도가 아레나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재원 그 모든 것을 상임위에서 하나도 거르지 않고 모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경기도가 요구하는 모든 이 아레나를 위한 그런 것들은 법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통과시켜 드렸고 지금 현재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레나를 짓는 곳이. 그런데 경기도가 GH에다가 투자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 투자를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은 GH 땅이 됐어요. 경기도 땅이 아니라 같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의 한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계가 있었다. 저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 눈에는 완벽하게 비춰지지 않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12월 달에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지금 단순히 그 철골이 녹이 슬은 거가 튼튼하냐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거, 맨 처음에 여기 바닥을 칠 때 흙막이 공사한 그 파일 박은 것까지도 안전한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못을 하나 박은 것까지도 확실한 못을 박았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이분들의 그 만족도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이 돼서 안전진단 결과가 요런 수정이 있어야 필요하고 요런 게 고쳐져야 되고 아마 수십 가지는 찾을 겁니다. 저분들이 미국 회사라서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물건을 팔 때 우리 물건을
보여줘야 되고 저분들은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인제사 얘기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데도 3개월 걸렸고 그 3개월 동안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안전 진단의 그런 따라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안전 진단을 해놓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진단을 마쳤다.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니네가 해라 라고 더 던졌다면 그리고 우선협상자가 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4개월, 그렇다면 7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을 경기도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안전진단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진단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우리 반드시 할 겁니다. 될 겁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12월 말에 안전진단 결과가 우리는 만족하지만 라이브 네이션이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다 부시고 맨 땅을 줄 테니 맨 땅에다 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몹시도 사실은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레나를 짓기 전에 프리 아레나로 야외 공연장을 진다고 합니다. 아까 라이브 네이션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한류천 변에 거기다 프리 아레나를 짓는 모습이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한류천은 아레나를 짓는 데는 전혀 상관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경기도에서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류천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외 공연장을 한류천 옆에다 지금 진다면 저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벌써.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경기도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고양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그 야외 공연장을 했을 때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김성준 우리 부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 전날 6시가 돼서야 이메일 하나 보내고 말았다라는 그런 질타 겸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그 TF회의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상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보고하고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도시위원회 쪽은 그래도 목요일 정도에 좀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고양시를 지역으로 둔 의원님들께는 미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회도 좀 급하게 개최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추가 설명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경희 의원님 제안해 주셔서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중계를 하고 또 중계를 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또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범사협의하면서 시간 끈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협상 과정이라는 게 아까 보셨습니다만 총 9차의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 GA 측에서 제안을 하면 그거에 관해서 라이브 네이션 측 검토해서 의견을 다시 주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쟁점들을 줄여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 문제가 대두되고 또 아레나 측이 제기한 새로운 그런 제안들, 야외 공연장이나 이런 제안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협상은 협상대로 가고 안전점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상은 협상대로 체결하고
안전점검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700억이 넘는 그런 구조물을 인수해야 되는 라이브 네이션 측 입장에서는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확실하게 개런티되기 전에는 권리 의무와 관한 사항들은 단 한 자도 협정에 사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너무 완강했습니다. 그럼 미국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전점검 끝나고 나서 안전점검이 흡족하지 않아서 계약 못하고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아니, 1년을 끌고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책임을 자 질까요? 보십시오. 그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물건이 아니면 협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이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1번부터 뭐 10번, 20번 쭉 써놓고 이 하자를 어떻게 치유하겠다, 이 치유하는 비용은 누가 낸다, 치유하는 일정은 어떻게, 공정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을 다 명확히 한 다음에 협정문에, 계약서에, 좀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다. 즉 계약서에 그런 하자라는 부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부속 서류가 있는 협정서라면 사인을 하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계약서에는 사인을 못하겠다는 게 라이브 네이션 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경희 의원이 제시한 그 투트랙 방안 그 부분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 방안을 반영치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의로 넣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하자에 그건- 대해서 구체화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쪽 입장은 1번부터 20번을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앞으로도 전혀 그렇게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은 거죠. 아니요. 12월이라고 해서 그 하자가 정확하게 그때 갔는데도 이거 미흡해서 이렇게 보강하겠다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그 8개월 동안 지금 부분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찾아내고 그 하자에 대한 보강 방법, 비용까지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5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그 비용까지 산출이 되어줘야 그것이 첨부문서로 붙어준 계약서가 될 겁니다. 그런 거지 그게 사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달라는 게 지금 라이브 네이션의 입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투트랙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라이브 네이션이 야외 공연장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 공사 준공에 대해서 책임을 담궈야 된다는 부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야외 공연장은 당연히 기본 협정 계약이 사인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다면 올해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쪽 공연 일정들이 있어서 내년 돼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에 사인이 돼야지 야외 공연장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완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걸 명확하게.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준공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네, 그거는 현재 지금 당연히 이건 넣어야 됩니다. 네, 그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진행 상황들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CJ와 협상이 이제 기본 협정을 해제한 이후에 진행 사항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협상 과정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보고 드리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이야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세한 내용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렵다는 걸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전향적으로 그런 원론적인 부분 계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준환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안전점검 4개월 미리 하지 왜 이제 와서 또 하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점검의 그 대상, 범위하고 점검의 수준을, 깊이를 어디까지 할 건지가 이번 협상의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점검, 우리가 아마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축물 공사하다가 잠깐 멈추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멈추면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토대로 제안을 했는데 라이브 네이션 측은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오준환 의원이 말씀 주셨지만 아주 상세한 정밀 점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착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용역의 내용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안전진단을 발주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 발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원가 계산까지 이제 안전진단의 수준과 깊이가 라이브 네이션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안전진단을 해야 될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가 계산까지 끝났고요. 지난주에 원가 계산 안전점검의 원가 계산이 끝났고 이번 주에 저희 도에 다음 주에 저희 도에 심사 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류천 옆에 야외 공연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한류천이 그런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한류천 수주 문제 부분은 고양시랑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공간 부분은 지금 T2 부지가 아시다시피 한 42,000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레나 부지가 한 2만 평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야외 공연장, 저희가 야외 공연장을 뭐 한 3만, 4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000에서 맥스 2만 그 정도의 중급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T2 부지 내에서 공간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구조물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설치했다가 또 해체 가능한 그런 가변적인 구조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주민 설명회 도덕처럼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떤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좀 화가 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약 두 가지입니다. 안전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체결이 협상 체결이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협상 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2월 달에 계약이 예정이 돼 있던 것이 안전진단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불가피하게 협상 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다는 게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전진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협상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시대의 그 K컬처 관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되어야만 라이브 네이션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어떤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지연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확정 여부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정 체결 지연이 안전진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 의구심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진단이 한 축인 거고요. 제일 협상 체결 지연의 연기를 갖고 온 주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진단의 깊이와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종전에 없던 그런 쟁점들이 새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업 범위 확대, 즉 2만 석의 규모를 좀 더 키우는 방안, 또 공공주차장을 비롯한 그런 공공시설의 문제, 또 야외 공연장 문제 이런 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가 그것도 묵직한 새로운 주제가 이슈가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 또 새로운 중요한 핵심 문제 이것들이 제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된 거지 다른 제3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연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라이브 네이션은 외국 투자 기업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라이브 네이션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된다면 외국 투자 기업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그거 외에도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점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뭐 다 아실 겁니다. 당초에 한 500만 평 규모로 갔다가 너무 면적이 과다한 지역이 있어서 현재 지금은 230만 평 정도 규모로 축소되는 안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의 사전 컨설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 내용 조정이 돼서 바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그럼 지정이 될 거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뭐 27년이다, 26년 12월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이라도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을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왜 우리 경제자유 산업부에서 벌써 수정 조정안을 내라고 다시 보내온 거를 고양시에 보냈고, 고양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또 우리 경기도에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보내주겠다고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 맨 처음에 수정 보완하라고 한 서류를 경기도에서 고양시에다 전해줬지만, 고양시가 면적 부분에 대해서 수정 없이 다시 제안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보내겠다고 해서 경기도는 그걸 받으면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최고 큰 제약이었는데 그거를 수정하라고 보내온 그거를 하나도 수정 안 하고 다시 보내오면 경기도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 입장인데,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오 의원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산업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조금 면적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당초 의견을 좀 계속 그냥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 의견 조율하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우선 협정 대상자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신 세계 제1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라이온네이션에서 한국 대표로 계신 대표님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야외 공연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공연장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고양시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이 일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공연장을 만드시는 것 외에 본 아레나 공연장을 반드시 약속했던 날까지 준공하겠다라는 말씀을 따로 안 주셔서 그 말씀도 오늘 마지막에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약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고양시 넘어올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때문에 BTS도 와 있고 블랙핑크도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앞에 CJ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저희도 이미 저희 나름대로는 뭐 설계 비용이다 여러 가지 비용들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기업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이런 걸 뭐 챙기고 뭐 안전과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걱정되는 거는 저희도 수천억이 4천억, 5천억 이상 들어가는 쪽인데, 가장 두려운 거는 저희 글로벌 기준에서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프를 정리하지 않고 우선 협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왜 건설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건설에서 다 들어왔는데 인부들도 들어와 있고 뭔가 문제가 돼서 멈춰서 그게 3개월, 4개월, 5개월, 또 저희는 임대료다 보다 그걸 다 내면서 그 지연을 또 이어가는, 거기에 대한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가장 최소화하고 싶어서 지금 사전에 이렇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좀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고양시의 고양종합운동장 킨텍스 및 기타 여기 여러 그 제반 인프라와 서비스를 써가면서 쓴 돈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파트너사까지 들어오면은 그 이상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고양종합운동장 저희 대형 공연들
유명 아티스트들 공연을 하면서 잔디 2번 갈았고요. 그 다음에 구름다리 그 관객 안전 때문에 필요해서 19개 갈고, 그리고 거기 저 분장실도 없어갖고 저희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습니다. 저희 돈으로. 그거 다 저희 인프라로 해서 그것도 수억 들어간 돈인데, 그 시설로 그 뒤로 블랙핑크, 뭐 올해 빅테스까지도 다 쓰고 있고요. 심지어 그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야외 공연장에 방음 커트까지 해서 그나마 주변 분들 소음 인원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 돈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고향에 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투자도 하고 계속 공연을 올해도 한 10개 벌써 지금 확정돼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고향의 아레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공연 관련 클러스를 만드는데 진심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라이브 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였어요. 계약에 그거 확실히 이행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이어왔던 거 라이브 네이션에서 반드시 짓겠다는 거, 그 확답을 저희는 진짜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 부시장님이나 여기 도의원님이나 시 계신 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아마 혹독하게 저희 고향 시민들이 뭘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에 따라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브레이션 정말 꼭 좀 그쪽들 좀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라이브네이션이 설명드린 K컬처밸리 기본협약 체결 일정 조정에 대하여 고양시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라이브네이션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고양시 주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양 특례시 도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책임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